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아이템, 전장현 지하철 시위 재개, 이준석 중단하라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한동안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오늘 예고한 대로 다시 재개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시위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로 인해서 출근길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인수위는 전장현에게 공식적으로 어떠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브리핑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매번 정권 때마다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답을 하겠다라는 이것을 언론에라도 발표를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희는 지하철을 출근길을 막아가면서 시민들께 이렇게 불편까지 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해서 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시위를 재개한 건데요. 다만 5월 2일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내일부터라도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인수위도 좀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인수위 업무 밖의 일이다라면서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사실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도 이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시민들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건 비문면적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상황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보면 이 전장현 이 측은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걸 좀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수위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아직 이 취임도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접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단체나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는 곳들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전장현 한 곳하고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종의 신뢰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이동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법도 뭐 제정을 했지만 제대로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고 하는데 네. 그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뭔가를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토 갔을 때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교토에는 저상버스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저상버스가 많지도 않아요. 일반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버스 형태를 갖고 있는 네. 버스들이 시내버스로 다녀요. 근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승강장에 나온 거예요. 네. 버스 기사가 그 장애인을 발견하고요. 버스를 멈추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네. 뛰어내려가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고 버스 안으로 장애인을 이제 이동시킨 다음에 네네. 거기에 좌석이 있던 사람한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우고 거기에 장애인을 휠체어를 고정시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 이동권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까지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시위하는 걸 비운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왜 자꾸 장애인을 뭔가 시혜 베풀듯이 이동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만큼 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부터 좀 바꾸면서 전장현의 불편함 또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민 의식 부분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